안녕하세요. 안지현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목적의 약물에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최근 구충제인 이버맥틴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구충제는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기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죠. 이 기사를 보면 호주의 연구진들이 세포 배양 실험에서 이버맥틴이라는 구충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2014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치매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치매가 치료가 되고 있나요? 치매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약물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소개된 천연 단백 물질은 쥐 실험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신약과 관련된 교양도서로서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에 구충제가 효과가 있다는 호주 연구는 치매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 연구는 전임상 시험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약물들은 임상 연구의 단계죠. 시간상 우리는 임상 연구의 단계에 있는 약부터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아비간이란 약물이 중국의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일본의 NHK에서 보도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것은 논문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고 기사로만 나와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죠. 또한 다른 임상 연구이긴 하지만 아비간이 효과가 있었다는 일부 보고가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연구가 철회가 되었네요. 이렇게 논문이 철회될 때에는 이 연구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시 이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철회라는 대신 일시적인 제거라고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 연구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의사들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었다라는 희망적인 기사를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말씀드린 세포 수준의 연구이든지 논문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 어디선가 임상 연구를 했다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약의 경우에는 그 회사에 주식을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과대 포장해서 기사화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아비간의 경우에도 중국의 임상 결과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될 수 있는데도 일본의 NHK 정도에서 보도된 것으로 볼 때 일본 내부에서도 당시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강행하기 위해서 희망적인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일본의 아비간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아르비돌에 비해서 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는 있습니다. 이 역시 정식 논문이 출간되기 전에 인터넷에 공유된 자료여서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폐렴 환자에게 아비간과 함께 시클레소나이드, 즉 알베스코를 흡입을 시켰더니 열도 떨어지고 좋아졌다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비간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간이 수입되려면 앞서 보여드린 연구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좋은 결과들이 나와야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떨까요? 싱가포르에서 아비간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출간된 연구에서 근거가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지금 수행 중인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올 5월이나 10월쯤에 알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국가별 코로나19 치료 관련된 약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됐던 중국의 경우는 거의 모든 약제를 실험 중에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렘데시비르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월 13일에 약물치료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리고 임상실험으로 허가된 렘데시비르 정도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몇 가지 약물들은 병합을 해볼 수 있다고 하고요. 일본의 경우는 2월 26일이 마지막으로 공고안이 나온 것인데 칼레트라와 아비간을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약들은 간단하게 이름 정도만 소개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중증으로 심각한 단계의 환자들에서 고려하는 것인데요.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 보통의 경우는 말라리아 제제인 클로로킨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생각하고 있는데 환자가 중증으로 상태가 나빠지면 렘데시비르 주사제와 클로로킨을 쓰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어떤 약물을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만약에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 그런데 아직까지 확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라도 약을 먹으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연구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산소치료, 인터페론 칼레트라 같은 약물들을 투여해보는 것을 실험하고 있는데요. 다른 연구에서도 클로로킨,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산화질소 흡입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계획대로 환자들을 충분히 모아서 연구를 마쳤다면 앞으로 이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때는 확진자와 접촉했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약을 처방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혈장 치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